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행복한 파티를 준비하던 두 여성. 이들은 이복자매 46세 비바 헨리와 27세 니콜 스몰먼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2020년 6월 5일 영국 런던 웸블리에 있는 프라이언트 컨트리 파크, 탁 트인 뷰로 동네 주민들의 산책과 피크닉 장소인 이곳에 비바 헨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춤도 추고 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흔적은 영상과 사진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파티.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이 장소엔 비바와 니콜만이 남아 파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행적은 사진으로 정확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셀카. 6월 6일 새벽 1시 13분 무언가 좀 많이 놀란 듯 왼쪽을 쳐다보는 사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 이상함을 느낀 건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니콜의 남자친구 아담 스톤은 언니와 즐겁게 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 6월 6일 오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 알고 직접 집에 찾아가 봤지만 집에도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가족에게 연락해 오후 9시경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니콜과 비바의 핸드폰 위치 추적도 시도했지만 신호를 잡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못에 빠져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연락 장소였던 그 공원에 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였던 아담 스톤과 가족들은 6월 7일 오전 그 공원을 직접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엔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니콜을 6년간 알았지만 그날의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던 친구 니나였지요. 니콜에게 6월 6일 새벽 1시 들판에서 춤을 추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그 장소에 와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니나는 비바의 선글라스를 찾았다며 아담과 가족들에게 보여줬고, 아담 스톤의 아버지는 선글라스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피가 묻은 칼이었죠. 분명 공원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틀림없이 생각한 가족들은 경찰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게 됩니다. 오후 12시 30분 숲을 사이를 헤집으며 경찰에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아담 스톤의 눈에 니콜과 비바의 시신이 보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모두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치명상으로 사망을 했는데, 비바의 시신은 총 8번의 공격, 그중 3건은 심장과 폐를 관통했고, 니콜의 시신은 무려 28번의 공격 흔적이 나타납니다. 담당 부검인은 파괴적일 만큼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바의 경우에는 팔과 손 그 어디에도 방어흔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방어흔이 없었다는 건 방어를 할 시간도 없이 8건의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케이스고, 니콜의 경우에는 손, 팔, 다리에 무수히 많은 방어흔이 보였습니다. 이는 범인과 몸다툼이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지요. 특히 다리 쪽에 매우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방어하기 위해 다리로 걷어차는 도중에 찔린 상처로 보였습니다. 추정으로는 당일 새벽 1시 13분경 마지막 셀카 당시 왼쪽을 쳐다봤던 바로 그때가 범인의 공격 시점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정말 범인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범인은 그날 공원에 몰래 혼자 숨어 있었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없어진 바로 그 틈을 타 매우 끔찍한 공격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에겐 8번, 한 명의 피해자에겐 28번. 이런 무자비한 공격 탓에 자신에게도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범행 도구까지 현장에 놓고 간 점을 미루어 본다면 범죄의 경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범죄의 패턴이었습니다. 해서 남은 흔적 첫 번째. 6월 6일 새벽 이 공원 인근 거주자 일레인 윌리엄스는 TV 프로그램을 보던 도중 남자의 목소리 하나 그리고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라고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피해를 입었을 새벽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어떤 남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이 공원에 들어갔지만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았던 남성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6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40분 배낭을 맨 채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사라지자 그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쓰고 칼과 삽으로 무장한 범인이 조심스럽게 수술용 장갑을 끼고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 세 번째, 바로 피였습니다. 여러분에겐 사진 속 이 물건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보통 다 비슷할 겁니다. 뭐 베개 같은 거, 베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주변에 무언가가 많이 묻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혈액입니다. 포렌식 복원을 한 비바의 핸드폰에선 이런 사진이 발견됩니다. 6월 5일 해가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그 베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엄청나게 많은 혈액이 묻고 그 현장에 남아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많은 유류품들에서도 혈액과 DNA가 검출됩니다. 범인은 사람을 살해한 장소 자체가 꽤나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다 보니 옆 숲을 쪽으로 시신을 직접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손에서 나왔던 그 혈흔이 시신에도 유류품에도 전부 묻어버린 상황이었죠. 경찰은 현장 DNA를 토대로 전과자 데이터베이스 DNA와 대조 작업을 시작하지만 일치하는 범죄자가 없었습니다. 즉,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이후 가족 찾기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DNA를 대조해봤는데 대조 결과 한 중년의 남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을 급습해 검거한 경찰. 그런데 말이죠.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DNA 감정 결과 100%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것이 아닌 가족의 것.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의 집에 가 아들을 불러냅니다.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넘어가는 바로 그날, 아내의 집, 어머니의 집에 있는 엘담 지역으로 긴급 출동한 경찰. 그곳에서 19살 이름 다니엘 후세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거된 후세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난 아니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했지요. 하지만 후세인이 범인이다라는 증거는 매우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바로 CCTV 관련 문제입니다. 살인 이틀 전, 한 마트에서 칼, 청테이프, 범행 도구를 구입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후세인은 어머니의 집에서 사건 현장 인근이었던 아버지의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큰 가방, 무언가가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후세인은 새벽 4시 20분경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깨우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을 다쳤다. 강도가 들어와 강도를 막다가 다쳤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날 저녁 6시 45분 병원에 가 손을 꼬매는 치료를 받는 게 확인이 됩니다. 후세인에게 경찰이 묻습니다. 그럼 네 손은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된 거냐? 라는 말에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후세인은 자신의 손을 보여줍니다.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그가 범인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로또를 3장 샀습니다. 물론 제가 갑자기 로또 3장을 얘기하면 이게 무슨 범행의 증거냐?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다음에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세 번째 증거, 이상한 메모장들이 대거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장 내용 중 하나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위대한 루시프그로 포칼 왕을 위하여. 첫째, 최소 6명의 희생자를 6개월 안에 시행한다. 둘째, 여성만을 죽인다. 셋째, 왕을 위한 사원을 건설한다. 넷째,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한다. 그 밑에는 for me, 나에게, 나를 위한 것이란 말로 써 있습니다. 메가 밀리언 슈퍼 잭팟. 위의 내용과 합쳐지시나요? 복권 당첨입니다. 이런 걸 하면 복권 당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금액 3억 2100만 파운드, 한화 5천억입니다. 그 다음 자신을 위한 것. 내가 당신 왕을 위해 바치는 미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보답은 부와 권력이다. 셋째, 경찰로부터 어떤 의심도 받지 않고 또한 경찰은 내가 저지른 범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서명자, 나, 다니엘. 보시는 바와 같이 피로 썼습니다. 결국 후세인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후세인은 재판에서 나는 자폐증이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며 유족분들, 구급대원 증인분들, 배심원, 심지어 판사까지 모욕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절대 뉘우치려는 모습이 아니었죠. 결국 최근 올드베일리 법원에서는 살인 관련 4주의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선고만이 남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범행 동기가 5천억 때문이다. 그걸 진짜 믿느냐? 라는 것이죠. 범행 동기를 더 직접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협조해주지 않는다. 두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후세인이 손을 다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살인을 더했을 것이다. 악마 최소 6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에서 위에 나왔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넣기가 조금 그래서, 왜냐면 이제 흐름이 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뒤에 뺀 건데요. 일단 이 사건의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아까 이제 약간 정신과적인 내용을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애초에 이 후세인이 학교를 다닐 때도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좀 어렵고 흥미나 활동이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특징이에요. 제한된 것만 자꾸 하려는 그런 특징인데 이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요. 되게 말썽을 많이 부렸다. 장난도 심하고 갑자기 막 소리도 지르고 약간
코미디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지하지도 않았다. 근데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라는 게 주변인들의 반응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가 아마 이름을 들어보시면 라고 아마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종교적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문화적인 문제겠죠. 이름이 이제 다니엘 후세인인데 그런 약간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건데 어쨌든 그런 극단적 활동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런 극단적 활동에 대해서 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핸드폰부터 컴퓨터까지 전부 다 포렌식 복원을 돌린 거예요. 왜냐면 이 후세인이 과거에 이제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이제 좀 극단적인 그런 종교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약간 그 활동 단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걸 키워드를 너무 많이 검색을 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반사회적 반정부적인 활동이죠.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아서 옛날에 그런 걸 검색한 기록이 있어서 가정 방문도 당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혹시 이번 범행의 목적이 테러와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수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좀 그 이슬람과 관련되어 있는 극단적인 부분들은 체크가 안 됐대요. 정확히 말하면 극단적인 게 체크가 덜 됐어요. 어쨌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그런 좀 극단적인 그런 행동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경찰이 포렌식 복원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얘가 다크웹에 접속한 기록들이 확인이 돼요. 근데 다크웹에 이제 기록 들어간 게 이제 총 3가지예요. 하나가 컴퓨터, 하나가 아이패드, 하나가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크웹을 진입한 흔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컴퓨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패드랑 아이폰 관련은 확인을 못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범인으로 용의자로 검거가 됐죠. 용의자로 검거가 돼서 수사를 하다가 경찰이 영국 런던 경찰이 애플에 요청을 해요. 이거 용의자다. 범죄의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이 새끼가 비밀번호를 안 분다 지금. 그래서 조롱하듯이 얘기를 안 했대요. 비밀번호를 열어야지만 그 내부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라고 애플 측에다 요청했는데 애플이 속된 얘기로 쌩까요.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용의자가 특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라고 판단돼서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이 됐어요. 이제 범인인 건 혐의 인정했고 현재 지금 공판 재판 다 들어왔잖아요. 이게 7월 달에 선고가 된 건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죄 판결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애플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더 찾아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내부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다크웹이나 이런 데 접속해서 뭘 했는지를 봤더니 내용이 대충 막 시체 사진 보고 약간 그런 잔인한 사진들 있잖아요. 약간 고어물과 관련된 있는 걸 검색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사탄 숭배 사이트도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애플이 끝까지 거부해요. 유족이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거를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핸드폰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런던 경찰은 애플에 의해서 수사가 방해된 거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왜 이걸 안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 내부의 걸 찾아서 생각에 대한 부분, 범죄에 대한 부분에서 왜 그랬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왜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장이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메모장이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악마 숭배의 노트 중에 하나가 사랑 주문과 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뭔지를 봤더니 자신의 정력을 증가시키고 여자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거기서 악마의 서약을 써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피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학교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여학생이 자신에게 성적인 관심을 갖게 해달라. 뭐 여기 보시면 저런 이제 주문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자신 뭐 마법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적 목적이 껴있는 건지 뭘 검색해서 한 건지를 찾아봐야 될 문제고, 다크웹에서 그거를 함께 동조한 사람이 있는지도 좀 수사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범행 동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5천억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사에도 그렇게 떴어요. 그 로또 당첨 때문에 악마와 거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내용 다 들으셨죠? 사실 그것 때문이다라고 확정을 못 하겠어요. 그거 말고도 너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무조건 그냥 돈 5천억에 미쳐서 그랬어 라고 보기에는 좀 상황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죄는 맞지만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비바와 니콜이 이제 이복이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여성 출신 그리고 흑인 출신으로 대교주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건 혹시 살해 동기가 인종 관련 문제가 낀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걔가 약간 그런 활동을 극단적인 걸 해서 약간 그 인종적인 걸로 공격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은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리고요, 뭐 뒷이야기 중에 마지막은 당시 경찰관의 문제가, 아까 중간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은 경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가서 실종 신고했는데 수색도 안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선글라스 같은 거 발견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신 발견하고 이제 나왔는데, 얘네 둘이에요. 이제 왼쪽에 있는 애가 데니즈 제퍼라는 47세 남자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제이미 루이스라는 남성인데, 이들이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이 왜 이런 사진이 찍히게 됐냐면, 죄송해요 욕해서, 이 또라이 새끼들이 발견된 피해자 시신을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모욕하는 사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현장 셀카 사진을 찍어버려요. 사적으로. 되게 처참한 건데 그걸 찍은 게 나중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영국 현지에서는 사람들끼리 이런 비아냥을 해요. 아이폰 안 써서 그런 거라고. 근데 뭐 물론 그건 이제 비아냥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사건이고요. 굉장히 지금 런던,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 최신의 내용을 일단 먼저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